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새로운 좀 약간 형식으로 촬영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거 새로운 앱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제 주식 관련 요거 할 때 보면 제가 좀 보는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험 삼아서 한번 지금 방송을 한번 이렇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어디 돌아다닐 때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참고적으로 저는 뭐 PC는 이용 않고요. 이게 주식 분석할 때 그리고 다른 데서 뭐 저기 증권사에서 제공하거나 다른 데서 제공하는 자료는 잘 안 봐요. 제가 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그냥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여기 안 나와 있네. 다트 분석하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저기 네이버 증권으로 저는 그냥 무조건 이것만 봐요. 다른 거는 아예 안 봐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해요.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더 이게 안 봐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현장을 좀 많이 돌아가면서 직접 이렇게 좀 몸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타입이라서 이런 차트 분석도 이렇게 보통 차트 분석하게 되면 막 이렇게 PC로 이게 잘 이렇게 정리가 검사하기 디테일하게 잘 된 게 있어요. 근데 디테일이라는 거는 반대로 좀 설명하자면 어떻게 좀 약간 저한테는 좀 약간 난잡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최고 기초적인 것만 이게 딱 잘 돼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네이버 증권만큼 기초적인 게 이게 없더라고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전주 옛날부터 제가 한번 많이 봤지만 저는 주식을 배울 때 얘가 왜 이렇게 되지? 작전부터 먼저 배운 사람이라서 작전을 분석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이게 분석하기가 또 좋아요. 이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그게 뭔 소리냐고요? 이거 시작하자마자 또 이거 공개를 해야 하나? 예를 들을게요. 지금 HM을 옛날에 제가 2,000원, 3,000원일 때 제가 2,000원대일 때 제가 HM을 사라고는 안 했지만 이게 그 분석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이 회사가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망할 거면 주식을 안 사고 망하지 않고 회생을 할 것 같으면 다시 사시는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뉘앙스 쪽으로만 그냥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신 분들이 거의 제 주변 사람들 제가 이걸 저기 사라고 많이 권유를 했는데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안 샀어요. 왜냐고요? 같은 시기에 한진해운이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완전히 저기 그 73원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주당. 그게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그게 겹쳐가지고 그쪽에다가 다 적었어요. 그럼 분산 투자 좀 하시지. 그러게 말해요. 분산 투자 좀 하죠. 그럼 HM은 안 사서, 사긴 샀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몇백만 원치를 샀어요. 이제 제가 보통 이게 주식을 이게 직접적으로 매입하기 전에 한 200에서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정도 어치를 사놓고 이제 분석을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식을 내가 사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과 사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는 게 이게 틀려요. 그리고 감을 볼 수 있는 게 내 주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때 감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또 있거든요. 주식을 사고 팔면서 세력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제가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 근데 내 주식을 사야 내가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얘네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다 기본적으로 외국은 모르겠어요. 외국은 제가 미국 주식이나 뭐 중국 주식 이런 데는 동남아 주식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은 제가 이제까지 알아본 바로는 작전 세력이 개입이 안 된 종목이 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해야 저기 다 이게 얘네들이 다 이게 다 스며 들어가 있어요. 그래
한 종목에 작전 세력이 한 세력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한 세력만 들어온 종목도 있고 막 수십 개의 동시에 수십 개의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맞아요. 최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예요. 얘네들은 별의별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냥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겁나게 이게 헷갈려요. 얘네들은 좀. 근데 이게 좀 단순한데 보면 이게 쉽게 이게 판단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트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이게 틀려요. 오히려 저는 뉴스 분석 같은 거를 볼 때 뉴스의 뉘앙스를 보고 보통 이게 뉴스에 보면 세력들이 이렇게 좀 약간 흘린 정보로 해서 뭔가 언론을 움직이는 저기 뉴스는 뉘앙스가 틀려요, 확실히. 그럼 저는 뉘앙스를 보고 그거를 갖다가 자꾸 들어가요. 그러면 뉘앙스가 어디서 풍기냐면 이게 보통 블로그에서도 이제 풍기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잘 안 보니까 세력들이 블로그에서 활동 않고 얘네들이 어디서 많이 활동하냐면 댓글 작업을 많이 활동해요. 이제 네이버 이거를 보는 애들이 보는 저기 거기 사람들 개미들이 많으니까 이런 토론방 가면 이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의 90%가 다 세력 저기 일반 저기 그냥 일반인들은 거의 안 올리고요. 거의 8, 90%는 저기 세력애들이 다 올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네이버 증권을 봐요. 진짜 제 밑바닥까지 다 이걸 공개를 해버리네, 이거.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공개를 왜 이걸 해야 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어떻게 가지고 장난치는 걸 보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왜 HMM을 적었냐면, 이제 여러 종목이 있는데, HMM이 제가 오랫동안 꾸준히 이게 이게 계속 이게 뭐 일기장을 거의 쓰다시피 이게 매일마다 이게 한때는 매일마다 이렇게 보다시피 하면서 이게 내가 추적 분석을 한 게 HMM이거든요. 예전에 현대상선이죠. 참고적으로 현대 저는 이 회사에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하지만 이 회사는 제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진해운은 이게 상폐돼 가지고 지금 자료가 없어요. 지금 어디 가서. 그냥 제가 10만 주 한진해운은 10만 주를 갖고 있는데 일단 상폐돼서 그 자료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한진해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해운회사에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1등이고 이제 2등이 HMM이니까 HM을 대신해서 한진해운을 분석하듯이 그 해운을 같이 이제 분석을 해요. 내가 한 주를 아직 HMM은 단 한 주도 제가 보유한 게 없어요, 참고적으로.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네이버 증권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여기도 뭐 토론방에 들어가면 제 거 이거 바닥까지 다 공개하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네이버의 AI의 안목까지도 이용을 해요. 저는 네이버의 AI의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이버의 AI 안목이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 제가 보면 이게 여기 댓글에 보면 HMM은 토론방에 들면 댓글에 보시면요, 광고가 나와요. 그렇죠. 이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 광고를 어떻게 연산해서 최적화된 데다가 이런 광고를 네이버 AI가 딱 여기다 올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HMM이라는 종목에다가 댓글 작업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반영해서 네이버 AI가 광고를 여기다가 최적화해서 올려요. 그러면 보면 이게 무슨 이미지가 굉장히 고급지고 자동차, 슈퍼카, 포르쉐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게 막 나와요. SUV 크기도 업한 이게 이런 게 나와요. 특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올리는 사람들의 이 HMM이라는 종목을 올리는 사람들의 이게 평균적인 집단 무의식을 네이버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광고를 올려요. 그러면 그 종목마다
이거 큰 건데 이게. 근데 이게 제가 가르쳐도 여러분은 그게 분석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단적으로 이게 자동차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특히 좀 약간 사치품적인 이런 차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잘 보시면. 이 약간 사치품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의 소비 성향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소비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AI가 다 판단을 합니다. 그 HMM에다가 댓글 작업을 하는 작전 세력들의 그 성향이 그래요. 그걸 갖다가 AI가 판단을 해요. 이제 얘네들은 이 네이버 AI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내 맞게끔 광고를 세팅을 해서 올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보면 네이버의 광고가 보면 왠지 이게 좀 자치스러운 것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과자 같은 게 보면 이게 좀 해외 과자 같은 게 좀 와요.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이런 과자를 많이 사요. 네이버 AI가 여러분들 위해서 뭐 쿠팡에서 뭘 여기에 댓글을 단 사람들이 쿠팡에서 뭘 사잖아요. 사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AI가 다 수집을 해, 정보를. 무서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여기에 올리는 집단적인 의식의 이게 패턴에 맞는 이게 중첩이 되는 광고를 올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올리는 사람들의 성향이 보여요. 약간 사치스럽고, 그러니까 해외 과자를 좀 좋아하고, 좀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자동차를 슈퍼카 같은 걸 좋아해요. 보통 작전 세력들의 특징이 그래요. 얘네들의 작전 세력들은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약간 복권 심리하고 도박사 심리가 이게 세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해가지고 막 크게 대박을 내고 싶은 해가지고 나중에 람보르기니 포르쉐를 굉장히 타고 싶어 해요. 그러면 람보르기니 포르쉐를 타고 싶으면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나 슈퍼카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AI가 어떻게 할까요? 다 알아요. AI는 기본적으로 IP 추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각도로 해서 추적을 해요. 이거 그 비밀인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AI는 구글 AI를 따라갈 수 있는 AI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네이버 AI가 제일 똑똑해요. 근데 구글 AI 보면 거의 어린애 수준이에요.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제일 똑똑한 게 네이버 AI예요. 네이버 AI의 악목을 보면 이 댓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심리,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다 댓글 작업하는 작전 세력들의 그 심리 상태와 소비 성향 같은 게 여기에 다 반영이 돼요. 집단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사치스러워요, 얘네들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광고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떠요. 그리고 미용에도 요즘 신경을 많이 쓰네. 그 스타벅스나 별, 자동차 이미지가 많이 들어와요. 자, 보시면 자동차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포르쉐 같은 이거 포르쉐인가요? 이게 포르쉐 모양 비슷해요. 잘 보시면 이게 포르쉐 같은 자동차나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 AI가 이런 이미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라는 거를 AI가 알아요. 그래서 이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광고를 갖다가. 사치스러운 약간 이런 광고를. 그럼 여기다가 댓글 작업을 하는 애들이 작전 세력들이 거의 80에서 90% 애들이 작전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AI가 알아서 다 작업을 해줘요. 얘네들의 소비 성향이 어떤 건지를 다 여기서 다 보여줘요. 이거면 이제 겁나게 털려요. 그리고 얘네들의 댓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저는 역으로 이제 추적 분석을 해요. 얘네들의 왜 이런 댓글을 올리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HMM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도 막 겁나게 올려. 막 봐봐요. 그리고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업적이 몇 개 적어봤습니다 하면서 시잘데기 없는 이런 보면 시잘데기 이 종목을 시잘데기 없는 걸 갖다가 대입을 시켜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걸 같이 대입을 해요. 이 종목하고 관계없는 거를 정치적인 걸 대입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전에 HMM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한진해운은 날려버렸죠. HMM도 거의 날릴 뻔했죠. 그럼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얘네들은 고도의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댓글 작업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단순 그냥 알바 애들이고 근데 여기다가 글을 갖다가 이거 시나리오를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얘네들은 겁나게 이게 심리 이게 학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콤마 하나까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그 콤마 하나, 단어 하나를 선정하는 것까지 다 이게 디테일하게 해서 다 해요. 이게 얘네들은 이거 작업을 글을 읽잖아요. 굉장히 얘네들은 심리 상담사의 거의 어지간한 심리 상담사들의 거의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애들의 이 정도의 글을 쓸 정도면 왜냐면 제가 이게 심리 같은 걸 작업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노련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걸 글만 만들어낸 애들이 따로 있고, 이걸 퍼트는 애들은 따로, 이제 퍼트는 애들은 그냥 알바급 애들이고, 이걸 만들어낸 애들이 이제 고인력이죠. 이제 작전 세력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작전 세력들의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면 글 자체가 굉장히 샤프해요. 그리고 고도의 심리 점수를 써요. 근데 작전 세력들이 좀 돈이 없고 이게 이제 삐리리해 이게 저기 하는 게 그러면 굉장히 이게 글들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원색적이에요.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었는데 무식하게 안 좋은 것만 갖다가 막 해요. 안 좋은 것만 부각시켜요. 올리고 싶으면 좋은 것만 부각시켜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근데 개미들이 거기에도 속아 넘어가요. 근데 이게 좀 얘네들이 작전 세력들이 틀린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작전 세력도 이게 구멍가게 작전 세력부터 해서 글로벌 기업 수준의 작전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글로벌 기업 애들은 이게 보면 이게 글 쓰는 게 틀려요. 굉장히 샤프해요. 고도의 심리 전술을 써요. 근데 구멍가게 애들은 보면 겁나게 원색적이에요. 그냥 자기가 올리고 싶으면 굉장히 원색적으로 이게 아주 단순하게 이게 올려요. 얘네들은. 그러면 여러 세력이 들어와요. 여기도 여기 HMM도 보면 겁나게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요. 구멍가게 애들부터 해가지고 저기 글로벌 회사까지 별의별 세력들이 들어와요. 왜? HMM에서 뭔가 해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면 댓글을 보면 이게 이게 보면 얘네들이 뉘앙스 쪽으로 보면 여기 보면 5년째 그냥 엉덩이 5년째 그냥 엉덩이 이 말은 엉덩이를 왜 쓸까요? 엉덩이 매매법이라고 해 요즘 키워드로 많이 하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개미들이 엉덩이 매매법이니까 엉덩이 매매법은 긍정적으로 좋은 말이야. 이거를 같이 이제 이걸 넣어요. 5년째 그냥 엉덩이. 공매 오기로. 자, 공매가 오기로 공매도는 뭐냐? 주식을 공매를 쳐서 떨어뜨리죠. 근데 5년째 버텼는데 엉덩이로 버텼는데 공매가 오기로 돼 있어. 그러면 저기 주식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5년째 있는데 엉덩이로 나는 버티고 있는데 이제 여기 나하고 똑같은 개미로 이제 잠깐 개미가 아니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세력 애들이에요. 자, 보세요. 공매가 오기로. 심리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얘네들은 저희 단어 몇 개로 해가지고 심리를 갖다 흔들어 버려요. 누구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드는 거예요. 자, 5년째 그냥 엉덩이. 자, 여기를 보세요. 5년째 그냥 엉덩이. 자, 5년째 장기 투자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공매 오기로. 근데 이 공매도가 오면 공매도를 치면 보통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 주식을 공부한 분들은 이게 주린이들은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이게 공매도 오기로. 그럼 공매도가 오면 나는 5년 동안 이거 버티고 있는데 공매도 오면 더 떨어지겠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제 여러분들 심리를 흔드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이 왜 그럴까요? 네, 주식 얘네들은 간단해요. 이 HM을 싸게 떨어뜨려 가지고 헐값에 먹고 싶은 거야. 누가? 어떤 누군가의 세력들이. 나는 5년짜 버텼는데 공매도 오기로. 공매도가 오면 보통 떨어뜨려요. 그러면 급락을 시켜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저기 차라리 그러면 지금 팔고 나중에 공매도가 떨어뜨리면 그때 사면 되겠다 하고 이런 저기 해가지고 개미들이 이 주식을 팔게끔 유도를 지금 하는 이게 굉장히 아주 키워드성적인 이게 심리 전술이에요. 얘네들은.
이거 봤냐고요? 지금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 이거 지금 댓글 지금 40,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직관적으로 바로 저도 지금 설명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위에는 카페 HMM 소액 주주 연대 대표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진짜 대표일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염려가 많으신 소액 주주님들, 저도 지금 같이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미리 읽은 거 아니에요? 주가가 안 올라서 답답하신가요? 회사가 제대로 해야 할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왜 회사가 아닌 육상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 어떤 뉘앙스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들고자 하는 걸 한번 그 역발산적으로 반대로 추적을 해야 돼요. 자, 뭔가 제대로 안 한다는 걸 하죠. 그러면 제대로 안 한다면 이 회사가 안 좋다는 거를 이게 부각을 시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막상 이 회사의 특징을 보면 지금 이 회사가 이게 제가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사 이게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재무 상태로 한번 볼게요. 재무를 딱 들어가면 주요 재무. 제가 어떻게 네이버로 하냐. 자, 2012년 간단하게 그냥 정하게. 2012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이게 억 단위예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3조 원의 매출액을 올렸어요. 이 HM이라는 회사가 2021년 동안. 맞죠? 그럼 영업이익이 뭐냐? 마진율도 좋아. 6조 8천억을 올렸어요. 자,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 51%예요. 나 저 51%짜리 쉽게 말하면 물건을 100만 원 물건을 1억 원치 팔잖아요. 5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자, 물건 1억 원치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남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겁나게 마진을 잘 남긴 거예요. 반 이상을 남겨요. 자, 영업이익률 반이죠. 1년 동안에 6조 8천억을 벌어들였어요. 자, EPS로 따지자면 그 6조 8천억을 한 주당 나눈 게 한 주당 11,000원을 벌여들인 회사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회사예요. 지금 계속 적자만 보다가 지금 올해 대박을 쳤죠. 11,634원을 벌여들인 회사예요. 그리고 한 주당 이게 하여튼 이렇게 1년 동안 이 회사가 벌어든 게 11,634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지금. 요걸 보시면. 근데 현재 주가가 얼마일까요? 26,800원이에요. 이런 회사가 세상에 있나요? 주가가 26,800원인데 이 회사가 1년에 11,634원을 받아요. 이거 내년에 그렇게 벌지 안 벌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이만큼은 못 벌어도 비슷하게 벌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해운회사 지금 호황이니까. 만 원까지는 못해도 5천 원 이상은 벌지 않을까요, 내년에? 근데 일단 올해의 영업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1년 동안 11,000원, 600원을 번 회사인데 주식이 26,000원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누군가는 이 회사가 내년에도 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만 원 근처까지는 한 주당 만 원 근처까지는 1년에 벌어들일 거를 어느 정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죠. 해운회사가 갑자기 이게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 해운 경계가 얘네들 쉽게 말하면 마진율이 겁나 높아. 영업의 반 이상이 마진이에요. 요즘 영업이율이 2%, 3%, 5%짜리 회사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회사들은 마진이 있어. 왜 치킨 게임 빠지면 물건은 많이 팠는데 손해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럼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면 적자가 되고 적자가 몇 년을 누적을 하다 보면 회사가 이제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마진을 갖다가 쉽게 마진을 50% 이상이 마진이에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그 한 주당 11,000 몇백 원을 벌어들이는데 자, 한 주당 EPS가 11,634원이죠. 추정 EPS가 지금 올해 11,634원이죠. EPS하고 추정 EPS 좀 틀리죠. 근데 추정 EPS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대략 이 정도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제 11,634원 올해 벌어들인 거리 11,630 나오는데 주가가
26,800원밖에 안 돼. 근데 누군가는 이걸 갖다가 헐값에 지금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갖고 있는 개미들이 겁나게 토해줘서 그거를 토해줘야 우리가 이제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론방, 카페, 블로그, 뉴스 여러 가지의 이게 개미들이 잘 보는 이제 검색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뉴스. 그러면 그런 뉘앙스의 정보성 뉴스나 이런 정보들이 많이 새어나옵니다. 어떤 정보가 회사는 너무 좋고 저건데 굉장히 누가 봐도 겁나게 H면 이게 봤을 때. 근데 회사의 단점만 계속 말도 안 되는 단점을 계속 끄집어내고 거기 이게 정치적인 걸 해가지고 안 좋은 단점적인 걸 이게 부각시면서 이게 다른 단점을 갖다가 이 HMM하고 단점을 이게 같이 링크를 연결을 시킴으로 해서 이 HMM이 지금 상투 잡은 거니까 지금 2,000원대니까 지금 꼭대기 10배 올라서 그 상투 잡은 회사니까 어떻게 해요? 팔고 나가게끔 유도를 하는 뉘앙스의 글들이에요. 벨트 매요. 이 종목 아예 털 괴 오는구나. 벨트 매요. 자, 뭐예요? 조금만 해서 급락한다. 급락하니까 추락하니까 벨트 매라. 그러면 개미들이 이런 걸 들으면 어떻게 어머 맞아. 이게 2,000원 떼서 지금 10배 했으면 상투야. 그럼 내가 HM 갖고 있으면 팔아야지. 그럼 HM 사고 싶은데 이거 상투야. 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광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광고가 따간데 받아 갖고 싶으면 받아 보고 싶은 사람 말고 받아 갖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딱 느낌이 어떻게 하냐면 동남아나 이런 휴양지에 자주 이렇게 이게 놀러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고급차에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차들을 많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그 소비의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바로 이제 바다로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코로나래 가지고 바다로 가는 경우 없잖아요. 광고를 하잖아. 근데 바다로 가고 싶으면 동남아나 이런 쿠바 같은 휴양지에서 이렇게 모히또 빨면서 아이고 이게 보면서 모히또 팔면서 아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조세피란 국가가 보면 해변에 이게 굉장히 잘 된다. 뭐 쿠바나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물가가 싸고 첫 번째 물가가 싸고 조세피란 국가가 있어. 물가 싸고 이게 휴양지가 잘 시설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얘네들은 거기 나중에 자기의 그 구린 돈들은 다 이게 해가지고 조세피난 국가에 다 짱박혀 있어. 그러면 그런 데로 가가지고 돈을 쓰고 거기가 놀러 많이 가. 그럼 그런 데는 이런 휴양지 같은 게 잘 발달이 돼서 조세피난 국가들에. 왜? 돈 많은 애들이 자기도 이제 확인도 할 겸 거기 휴양을 가요. 그러면 작전 세력들은 보통 다 자기 돈을 나중에 이게 수익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100억 이게 뭐냐, 이게 세금 낸 것도 없는데 막 100억, 1000억씩 있어. 그러면 다 털려. 국내에 있으면 그럼 그 돈이 어디냐? 다 조세피라는 국가에 있어요. 그럼 조세피라는 국가 이런 데 가면 휴양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조세피라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 좀 쓰고 가라고 휴양 시설이 잘 돼 있어. 그러면 이런 광고들이 많이 떠요. 얘네들의 소비 성향이 그래. 휴양지에서 자주 해. 그러니까 이런 광고들이 떠. 매일마다 그런 것만 하니까 자 뜨죠, 바로. 광고가. 얘네들 성향이 파악이 돼요. 광고를 보면 어떤 애들이죠. 뭐. 자, 이걸 하면 얘네들이 또 이거 방송 나가면 얘네들 또 이거 광고 조작도 해킹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의 그 지표를 보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공개를 해버리면 작전 세력들이 먼저 이거를 하고 그걸 또 역이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역발상 전략으로 들어가야 돼요. 쟤네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댓글, 뉴스, 뭐든 인터넷에 오는 모든 그 수없는 정보들 있잖아요. 왜 저렇게 쟤네들이 이런 뉘앙스를 올리는지 그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작전 세력들은 여러분이 똑똑해지면 얘네들 또 똑같이 진화를 해요. 그럼 거기에 더 한 번 더 이제 얘네들도 진화를 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실력이에요, 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뭔가 뉘앙스적으로
이 HMM의 주식을 갖다 떨어뜨리고 싶은 세력들의 그 다 글이야. 보시면 세력들이 이게 장점은 거의 없어. 다 단점만 겁나게 얘기를 해. 이제 이 얘기 나가면 세력들이 장점 또 올릴 수도 있어. 왜? 세력들이 더 정보도 빠르고 여러분들의 꼭대기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얘네들은. 30분도 적었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네이버 증권을 많이 봐요. 왜? 여기에 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잘 나와 있고, 여기 우리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게. 이걸 예전에는 이게 밑에 보면 트렌드 차트 분석이라고, 원래 광고 자리 이 자리에 트렌드 차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블로그, 카페 뭐 여러 개 이런 그래프화된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더라고. 이게 왜 없어졌는지 몰라서. 그거 잘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개미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검색, 이 HMM에 대한 검색 트래픽이 올라가는 거 그래프화가 됐어요. 뭐 카페에서 활동하는 검색의 트래픽과 블로그에서는 검색의 트래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SNS에서 올리는 트래픽을 옛날에 그래프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 그게 잘 돼 있었는데. 그러면 개미들이 어떻게, 세력들이 어떻게 작업해서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그 검색 트래픽으로 해서 그게 판단이 가능해요. 옛날에 그걸 트래픽 분석이라고 해요. 왜 그걸 잘하냐고요? 옛날에 제가 그 카비라는 사이트를 하면서 그 검색 마케팅 트래픽 분석을 겁나게 했는데, 그게 이게 주식 분석하는데 그게 이게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트래픽 분석을 기본적으로 예전에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왜냐고요? 이게 트래픽이 없어져 가지고. 그거 말고도 더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그 지표를 갖다가 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게 시키면 빨대를 꽂는다고 그죠? 이게 빨대가 아니라 온도계를 꽂잖아요. 제가 정확히 따자면.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데이터를 하래요. 10개 정도를 십진법이기 때문에 대략 10개 정도의 온도계를 꽂아 놓고, 그 중에서 뭐 신호가, 이제 매수 신호가 오면 보통 8개에서 9개 온도계에서 매수 신호가 딱 와요. 그럼 8개에서 10개를 온도계를 꽂아 놨으면 8개에서 9개에서 매수 신호가, 그게 온도계가 딱 이게 딱 센서가 딱 와. 그러면 그때 매수를 전해요. 이게 좀 저는 기존에 없던 방법을 많이 써요.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전 트래픽 분석을 좀 해요. 검색 트래픽을. 보통 검색 트래픽을 왜 많이 하냐면, 세력들이 뭔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작전 세력을 또 급등을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슈를 일으켜요. 이슈가 일으키면 급등하기 전에 트래픽이 먼저 올라가요. 검색 트래픽이. 이게 검색 트래픽도 종류가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검색,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치는 검색 트래픽이 있고, 카페에서 들어가는 카페의 검색 트래픽이 있고, 블로그에 활동을 하면 블로그 검색 트래픽이 있고, 요즘은 영상이 많잖아요. 동영상으로 하게 되면 동영상 트래픽이 다 따로 되게, 유튜브 같은 데 동영상 트래픽 있잖아요. 만약에 그 종목에 대한 트래픽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작정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예,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급등하기 전에 트래픽이 먼저 움직여요. 트래픽이 먼저 쫙 올라가요. 트래픽이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HMM에 대한 검색 트래픽이 1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급등하기 전에나 아니면 급락하기 전이나 이게 뭔가 이게 증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트래픽이 폭발을 해요. 최하 두세 배는 폭발해요. 평소에 100이면 200에서 300은 무조건 폭발을 해요. 트래픽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차트상으로 그 다음에 그게 반영이 돼요. 제가 굉장한 걸 제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거 말고도 저는 이제 여러 개의 온도계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원리를 알고 분석을 하는 이런 온도계 방법을, 자기만의 온도계 방법을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엑기스 정보예요. 이거 쓰는 사람을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다 찾아낸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이건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트래픽이 틀려요. 뭔가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기 전에는 트래픽이 먼저 폭발을 해요. 검색 트래픽이.
이제 그게 블로그 검색 트래픽이 폭발을 하냐, 아니면 카페에 저기 트래픽이 먼저 저기 폭발을 하냐, 아니면 SNS 쪽에 폭발을 하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다 틀려요. 그게 성향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동영상 트래픽이 이제 저기 많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영상 트래픽이 폭발을 하게 되면 분명히 급락이든지 급등하든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급락과 급등의 방향성을 어떻게 아냐? 세력들이 뉘앙스를 보면 알아요, 그냥. 얘네들이 급등을 하고자 하는지 급락을 시키고자 하는지. 그럼 H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1년에 이 회사가 한 주당 11,620원을 11,634원을 번 회사인데 현재 26,800원밖에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어저께인가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급락장세가 한번 올 거라고 하는데, 급락장세에도 버티는 이게 알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다 버리고 가실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10,000원대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요요로 다시 와요. 이런 회사들은. 이건 너무 지금 이게 5만원까지 6만원까지 갔다가 26,000원까지 떨어진 이유가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들어 가지고 개미들을 다 개미 털기를 해 가지고 그 싸게 개미들의 물량을 지금 뺏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한 예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이게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 이런 방법 가르쳐 준 거 없어요. 이게 내가 너무 아쉬워서 급락을 한다고 하니까 다 급락하지 않아요. 좋은 종목들은 급락을 안 해요. 대부분. 뭐 그런 것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네,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거를 찾아낼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이게 자기가 쥐고도 있으면서도 그걸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개미들은.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한번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한 예시로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저기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겁나게 원래 이거는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거의 이게 제 거의 이게 영업 기밀급이거든요. 이거는 트래픽을 통해서 먼저 이게 알아보는 거는 이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세력들이 여러분께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공개를 해야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개를 제 비밀병 진짜 비밀 이거 원래 공개 안 하는데 그냥 공개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